한양의 가을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창덕궁 후원 연못가에서 한 사내가 무릎을 꿇었다.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단 고관대작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대영강, 이봤다는 일을 끝내셔야 합니다. 알고 있어. 곧 기회를 만들겠어. 고관대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땀을 닦았다. 그 순간 연못가 숲을 속에서 누군가가 숨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였다.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꽉 다물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저 사람은 거지의 눈이 커졌다. 달빛에 비친 고관대작의 얼굴. 그는 좌의정 민재혁이었다.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 백성들도 청렴하다고 칭송하는 충신. 상감마마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지요? 검은 옷의 사내가 다시 물었다. 그렇소. 그분은 나를 의심하지 않으시오. 민재혁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죄책감일까 아니면 승리감일까. 숲을 속 거지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더 들어야 할까.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 순간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는지도 모른다. 두 사내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고요함만이 다시 연못가를 감쌌다. 거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내가 본 것이 정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어잡았다. 좌의정 민재혁. 임금이 아끼는 충신. 그 사람이 정말 역모를 꾸미고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거지일 뿐이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기는커녕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거지는 알았다. 이 비밀을 혼자 묻어둘 수는 없다는 것을. 과연 그는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양 종로 뒷골목에서 덕보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원래 평범한 농부였다. 하지만 3년 전 흉년으로 땅을 잃고 빚을 갚지 못해 서울로 떠밀려왔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누더기 옷 한 벌뿐이었다. 이 더러운 거지 새끼, 여기서 썩은 냄새 풍기지 마. 주막 주인이 빗자루를 휘둘렀다. 덕보는 황급히 몸을 피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며 뒷걸음질 쳤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양반들은 코를 막고 지나갔고 상인들은 쫓아냈다. 해가 저물 무렵 덕보는 겨우 얻은 식은 밥 한 덩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오늘도 이걸로 버텨야 하는구나. 그는 한숨을 쉬며 북쪽을 바라봤다. 저 멀리 궁궐의 기와지붕이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저 안에서는 모두들 배불리 먹고 살겠지. 그렇게 중얼거리던 덕보는 문득 생각했다. 궁궐 담장 근처에 가면 혹시 음식을 버리는 걸 주울 수 있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이었다. 궁궐 주변은 함부로 얼씬거릴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배고픔은 두려움보다 컸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덕보는 조심스럽게 창덕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궁궐 후원 담장 근처는 생각보다 한적했다. 순찰 군사들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보자. 그는 담장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작은 개울을 건너 후원 쪽으로 들어섰다.
바로 그때 저 앞 연못가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덕보는 본능적으로 숲을 속으로 몸을 숨겼다. 누군가 있다. 이 밤에 누가 여기에? 그는 숨을 죽이고 살펴봤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장면이었다. 연못가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비단 도포를 입은 고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옷의 정체불명 인물이었다. 대감, 이번 달 안으로 일을 끝내셔야 합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쉽지 않소. 상감마마께서는 항상 나를 곁에 두시니. 고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덕보는 숨을 죽였다. 상감마마, 임금을 말하는 건가? 그것이 오히려 기회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니 더 쉬운 것 아닙니까? 검은 옷의 사내가 차갑게 웃었다. 덕보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하지만 만약 들키면 고관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대감께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습니다. 이제 와서 주저하시면 대감의 일가가 어찌 되겠습니까? 검은 옷사내의 말에 고관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달빛이 고관의 얼굴을 비췄다. 덕보는 입을 막았다. 비명이 나올 뻔했다. 저 얼굴은 좌의정 민재혁이었다. 덕보도 몇 번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행차할 때마다 백성들이 칭송하던 청렴한 대신 다음 보름날 상감마마께서 후원해서 달 구경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가 말을 이었다. 그날이 기회란 말이오? 민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상감마마의 차에 검은 옷사내가 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이것을 타시면 됩니다. 덕보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독약이다. 저것은 분명 독약이다. 민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꾸러미를 받았다. 이것만 하면 정말 내 가족은 안전한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약속드립니다. 일만 성공하면 대감께서는 새 나라의 영의정이 되실 것입니다. 검은 옷사내가 말했다. 새 나라? 영모다. 이것은 영모 모이다. 덕보는 숲을 속에서 몸을 더 낮췄다. 발견되면 죽는다. 당장 죽는다. 알았소. 하겠소. 민재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두 사람은 곧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민재혁은 궁궐 안쪽으로, 검은 옷의 사내는 담장 밖으로.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덕보는 천천히 수풀에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다. 내가 뭘 본 거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임금을 해하려는 영모. 그것도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주도하는. 만약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임금이 죽는다. 나라가 뒤집힌다. 하지만 자신은 거지일 뿐이다. 누가 믿어줄까? 덕보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덕보는 종로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어젯밤 본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생생하게 기억났다. 민재혁의 떨리는 목소리, 독약 꾸러미, 보름날이라는 날짜.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하지만 누구에게, 관아에 가서 말한다고 해도 거지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덕보는 종로 관아 앞을 지나갔다. 계단 위에서 포졸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저 사람들한테 말하면. 덕보는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좌의정 대감을 역적이라고, 미쳤다고 할 거야.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길거리에서 만난 다른 거지가 손을 내밀었다. 형님, 오늘 뭐 좀 얻은 거 없소?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그 거지는 실망한 듯 돌아섰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무도 안 믿어. 하지만 가만히 있자니 양심이 찔렸다. 임금이 죽는다. 나라가 위험하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덕보는 결심했다. 한 번만 시도해보자. 그는 다시 관아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포졸 하나가 막아섰다. 어이, 거지 양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오르나? 포졸이 코웃음을 쳤다. 저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이야기, 거지 주제에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다른 포졸들도 웃었다. 정말입니다. 영모를 목격했습니다. 덕보가 소리쳤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포졸들의 표정이 굳었다. 영모. 한 포졸이 다가와 덕보의 멱살을 잡았다. 이 미친놈이 함부로 그런 말을 짓거리면 내 목이 달아나는 줄 아냐? 덕보는 당황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창덕궁 후원에서. 창덕궁 후원, 너 같은 거지가 거기까지 갔다고? 포졸이 비웃었다. 술 처먹고 헛소리하는 거지 하나 있네. 썩 꺼져. 포졸이 덕보를 밀쳤다. 덕보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서 피가 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 저것 봐, 관아에서 헛소리하다 쫓겨났네. 미친 거지 하나 있네. 덕보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역시 안 됐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는 터덜터덜 걸어 어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보름날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없었다. 그날 저녁 덕보는 다시 거리를 배회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로 가득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걸까? 그때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여보게. 덕보는 고개를 들었다. 앞에 한 늙은 거지가 서 있었다. 칠수는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다. 허연 수염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자네, 오늘 관아에서 영모 어쩌고 소리치다 쫓겨난 사람 아닌가? 노인이 물었다. 덕보는 화들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소문 빠르지. 이 거리에선 다 들려. 미친 거지가 관아에서 헛소리했다고. 노인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아닌 연민이 있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덕보가 급히 말했다. 정말 제가 본 겁니다. 좌의정 대감이. 쉿. 노인이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다. 함부로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마. 나를 따라오게. 노인은 덕보를 한적한 골목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작은 움막이 있었다. 여기 앉게. 노인이 낡은 멍석을 가리켰다. 덕보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게.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다. 덕보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 노인에게서는 묘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는 입을 열었다. 어젯밤 창덕궁 후원에서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민재혁과 검은 옷의 사내, 독약 꾸러미, 보름날 계획. 노인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었다. 그래서 관아에 갔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습니다. 덕보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가 본 것이 진짜라면. 노인이 덕보를 똑바로 쳐다봤다. 자네는 지금 목숨을 건 것이네. 덕보는 몸이 굳었다. 하지만 자네 말대로라면 임금의 목숨이 달린 일이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노인이 일어섰다. 나도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걸 봤네. 덕보는 눈이 커졌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창덕궁 담장 밖에서 말이야.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담을 넘어가는 걸 봤지. 그 뒤로 궁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 노인의 말에 덕보는 흥분했다. 그렇다면 제 말이 사실이란 거 아닙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 둘 다 거지야. 거지 둘이 합쳐봤자 믿어줄 사람은 없어.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덕보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 증거요? 그래. 자네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물증이 있어야 해. 노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무슨 증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보름날까지 이틀 남았네. 시간이 없어.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보는 고개를 떨구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둠이 점점 짙어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노인이 덕보를 깨웠다. 일어나게. 계획이 생겼어. 덕보는 비몽사몽 눈을 떴다. 무슨 계획입니까? 증거를 찾으러 가는 거야. 노인의 말에 덕보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디로요? 민재혁 대감의 저택. 덕보는 입이 떡 벌어졌다. 좌이정 대감의 저택이요. 미쳤습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미친 게 아니야. 생각해보게. 독약 꾸러미를 받았다면 아직 그의 집에 있을 거야. 노인의 말에 일리가 있었다. 보름날까지 이틀, 민재혁은 아직 독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갑니까? 경비가 삼엄할 텐데. 거지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노인이 씩 웃었다.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뒷문이 있어. 거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들키면 죽습니다. 덕보는 두려웠다. 가만히 있어도 죽어.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뒤집히면 우리 같은 것들은 제일 먼저 죽어. 노인의 말이 차가웠지만 사실이었다. 덕보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두 사람은 민재혁의 저택 근처에 도착했다. 큰 기와집이었다. 높은 담장의 정문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저기 보게. 저 옆쪽. 노인이 가리켰다. 작은 쪽문이 보였다. 저기가 부엌 쪽문이야. 조금 있으면 하인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거야. 과연 잠시 후 한 하인이 음식 찌꺼기를 담은 광주리를 들고 나왔다. 하인은 문 밖 구석에 광주리를 놓고 다시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채우지 않았다. 지금이야. 노인이 속삭였다. 두 사람은 재빨리 문으로 다가갔다. 덕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밀었다. 문이 열렸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부엌 뒤편 장작더미 옆이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덕보가 속삭였다. 사랑채. 아마 그의 서재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몸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인들이 지나갈 때마다 덤불이나 담장 뒤에 숨었다. 드디어 사랑채가 보였다. 큰 한옥 건물이었다. 저기다. 노인이 가리켰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랑채 앞에 하인 둘이 서 있었다. 어떻게 하지? 덕보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 노인이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다. 내가 주의를 끌게. 그 사이 자네가 들어가. 하지만 망설일 시간 없어. 자, 준비해. 노인은 반대편 담장 쪽으로 돌을 던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뭐야? 하인 둘이 소리 난 쪽으로 달려갔다. 지금. 덕보는 숨을 삼키고 사랑채 쪽으로 뛰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조용했다. 책들이 가득한 서재였다. 어디에 있을까? 덕보는 주위를 살폈다. 책장, 문갑, 서안. 그리고 그의 눈에 작은 함이 보였다. 서안 서랍 안에 반쯤 보이는 붉은 칠을 한 함. 덕보는 그것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종이 꾸러미가 있었다. 바로 그날 밤 본 것과 똑같은 크기. 이거다. 이게 증거다. 덕보는 얼른 꾸러미를 품에 넣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대감께서 오신다. 하인의 목소리였다. 덕보는 얼어붙었다. 민재혁이 오고 있다. 덕보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문 밖에서 민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덕보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방 한쪽에 큰 장롱이 있었다. 덕보는 그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렸다. 민재혁이 들어왔다. 뒤이어 하인 하나가 따라 들어왔다. 대감마님, 차를 가져올까요? 그러게. 민재혁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하인이 나가자 민재혁은 한숨을 쉬며 서안에 앉았다. 덕보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재혁은 서안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멈칫했다. 이게. 그는 서랍을 뒤적였다. 함이 비어 있었다. 분명 여기 뒀는데. 민재혁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다. 덕보는 더욱 몸을 움츠렸다. 들키면 끝이다. 민재혁은 서랍을 계속 뒤적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아, 어젯밤에 다시 확인하고 안쪽 함에 넣어뒀구나. 그는 벽장 쪽으로 가서 다른 함을 꺼냈다.
그리고 안을 확인했다. 휴. 있네. 민재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뭐야? 그럼 저 함에도 똑같은 게 있단 말인가? 덕보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민재혁은 다시 서안에 앉아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민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만 궁궐로 들어가야겠군. 그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덕보는 한참을 더 숨어 있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충분한 시간이 지나자 덕보는 조심스럽게 장롱 뒤에서 나왔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빨리 나가야 해. 그는 문을 살짝 열었다. 밖이 조용했다. 덕보는 왔던 길을 되짚어 부엌 쪽으로 향했다. 하인들이 보일 때마다 숨었다. 담장 뒤, 나무 뒤, 돌 뒤. 드디어 뒷문이 보였다. 노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덕보는 재빨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성공했나? 노인이 급히 물었다. 예. 이걸. 덕보는 품에서 꾸러미를 꺼냈다. 노인의 눈이 커졌다. 정말 찾았구나. 빨리 가시죠. 두 사람은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한참을 달린 후 한적한 골목에서 멈춰섰다. 하. 덕보는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요? 노인은 꾸러미를 살폈다. 이걸 들고 다시 관아에 가는 거야. 하지만 아까도 안 믿어줬는데. 이번엔 증거가 있어. 그리고 노인이 덕보를 똑바로 봤다.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한 번 더, 두 번 더 시도하는 거야.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작은 꾸러미 하나로 좌의정을 고발할 수 있을까? 오후가 되어 덕보는 다시 관아 앞에 섰다. 이번에는 노인도 함께였다. 용기를 내게. 이번엔 증거가 있어. 노인이 덕보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다. 역시 포졸들이 막아섰다. 어제 그 미친놈이 또 왔네. 한 포졸이 비웃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덕보가 외쳤다. 증거, 무슨 증거? 포졸이 코웃음 쳤다. 덕보는 품에서 꾸러미를 꺼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좌의정 대감이 임금을 해하려고 준비한. 닥쳐. 포졸이 소리쳤다. 감히 좌의정 대감의 이름을 함부로 어디서 주운 쓰레기를 들고 와서 헛소리야. 쓰레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때 안에서 한 관리가 나왔다. 무슨 소란이냐? 관리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종사관 정도의 지위인 듯했다. 이 거지놈들이 좌의정 대감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포졸이 보고했다. 관리는 덕보와 노인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덕보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사흘 전 밤 창덕궁 후원에서 영모 모의를 목격했습니다. 관리의 표정이 굳었다. 영모 모의? 그렇습니다. 좌의정 민재혁 대감께서 검은 옷의 자와 만나 임금을 해하려는 계획을. 근거가 있느냐? 관리가 끊어 물었다. 이것입니다.
덕보는 꾸러미를 들어 올렸다. 이것이 대감의 저택에서 가져온 독약 꾸러미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관리는 천천히 꾸러미를 받았다. 그리고 펼쳐봤다. 안에는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독약이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검은 옷에 자가 대감께 건넨 것을.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관리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좌이정 대감의 저택에서 가져온 것이란 증거는? 덕보는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제가 직접 내 말만 믿으란 말이냐? 거지의 말을? 관리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혹시 모른다. 내가 좌이정 대감을 모함하려고 독약을 구해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덕보는 절규했다. 보름날입니다. 내일이 보름날입니다. 그날 대감께서 임금께 독을 탈 것입니다. 관리는 한참을 덕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다. 이것을 조사해 보겠다. 관리가 꾸러미를 들었다. 하지만 만약 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네. 덕보는 고개를 조아렸다. 오늘 안으로 조사가 끝날 것이다. 너는 관아 근처에서 대기하거라. 관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덕보와 노인은 계단을 내려왔다. 믿어주려나. 덕보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최선을 다했어. 노인이 위로했다. 두 사람은 관아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가 서서히 저물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덕보는 불안했다. 내일이 보름이다. 시간이 없다. 과연 관리는 진지하게 조사를 할까? 아니면 그저 귀찮은 일로 치부하고 덮어버릴까? 밤이 깊어갔다. 덕보와 노인은 여전히 골목에 앉아 있었다. 가서 쉬지 않겠나? 내일 아침에. 노인이 말했지만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못 쉽니다. 내일이 보름인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다. 당신들이 오늘 영모를 고발한 거지들이요? 덕보는 고개를 들었다. 한 사내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였다.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이었다.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중요치 않소. 다만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소. 선비가 앉았다. 관아에서 일하는 서기의 친구요. 오늘 당신들이 가져온 가루를 조사했다고 들었소. 덕보는 숨을 죽였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선비는 한숨을 쉬었다. 독약이 맞소. 그것도 아주 독한 것이요. 덕보와 노인은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제 말을 믿어준 겁니까? 그게. 선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문제가 있소. 그 가루가 독약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말 좌이정 대감의 것이란 증거가 없소. 덕보는 절망했다. 제가 직접 가져온 것인데 당신이 어디선가 구해 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요. 관아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 보름이라고요. 덕보가 소리쳤다. 선비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안다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당신을 믿소. 거지가 목숨을 걸고
이런 거짓말을 할 리 없소. 선비의 눈이 진지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소. 방법이요? 직접 임금께 알리는 것이요. 덕보와 노인은 입을 떡 벌렸다. 임금께 직접요. 그렇소. 내일 보름날 임금께서는 창덕궁 후원에서 달구경을 하신다오. 그때 직접 나아가 아뢰는 거요. 하지만 어떻게 궁궐 안으로? 나에게 묘책이 있소. 선비가 품에서 작은 패를 꺼냈다. 이것은 궁궐 출입증이요. 내 친구가 궁중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소. 이것을 빌려줄 수 있소. 덕보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 선비는 잠시 침묵했다. 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소. 권력자의 모함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소.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다. 그래서 안다오. 진실이 묻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만약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나라와 임금이 위험에 처한 것이요. 그냥 있을 수 없소. 덕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해질 무렵 이 골목에서 만나시오. 내가 자세히 알려주겠소. 선비는 일어섰다. 부디 성공하시오. 나라를 위해. 선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덕보는 노인을 봤다.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해야지. 이제 마지막 기회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임금 앞에 서는 거야. 거기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 진실만이 살아남지. 덕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그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거지가 임금 앞에 서는 것. 과연 그의 말을 믿어줄까? 보름날 저녁이 되었다. 하늘에는 휘영청 큰 달이 떠올랐다. 덕보는 선비가 준 출입증을 품에 품고 창덕궁을 향해 걸었다. 노인은 함께 가지 못했다. 출입증은 하나뿐이었다. 꼭 성공하게나. 아니, 나라의 운명이 자네 손에 달렸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창덕궁 도나문 앞에 도착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덕보는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을 꺼냈다. 멈춰라. 누구냐? 군사가 창을 들이댔다. 소인은 의원 나리의 심부름꾼입니다. 덕보는 출입증을 내밀었다. 군사는 출입증을 확인했다. 그리고 덕보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옷이 왜 이 모양이냐? 그게 급히 나오느라. 빨리 가거라. 어서. 군사가 문을 열어줬다. 덕보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들어온 것이다. 궁궐 안은 웅장했다. 붉은 기둥과 높은 지붕들. 덕보는 선비가 알려준 대로 후원 쪽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내관 하나와 마주쳤다. 어이, 너 어디로 가는 길이냐? 덕보는 화들짝 놀랐다. 의원 나리께 약재를 전하러. 약재 어디 있느냐? 내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다. 덕보는 품을 더듬었다. 하지만 당연히 약재 같은 건 없었다. 그게 수상하군. 너 누구냐? 내관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저 멀리서 다른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감마마께서 후원으로 행차하신다.
내관은 덕보를 흘깃보더니 급히 그쪽으로 뛰어갔다. 덕보는 식은땀을 닦았다. 아슬아슬했다. 그는 내관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후원 연못가가 보였다. 바로 그가 며칠 전 영모 모이를 목격한 곳이었다. 연못가에 평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용포를 입은 중년의 남자. 임금이었다. 덕보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임금을 직접 보는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임금 곁에는 몇몇 신하들이 시립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민재혁이었다. 민재혁은 임금 바로 옆에서 차를 올리고 있었다. 저거다. 저 차에 독을 탈 거야. 덕보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뛰쳐나가 소리쳐야 할까? 하지만 군사들이 즉시 그를 제압할 것이다. 민재혁이 차 잔을 들어 임금께 올렸다. 상감마마, 달이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다. 민재혁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차 잔을 받았다. 그대 덕에 좋은 밤을 보내고 있소, 좌이정. 황송하옵니다. 민재혁이 절을 했다. 임금이 차 잔을 입에 가져가려 했다. 덕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상감마마, 그 차를 드시면 안 됩니다. 덕보가 수풀에서 뛰쳐나와 소리쳤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저자를 당장 잡아라. 군사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덕보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상감마마, 소인의 말씀을 들어주소서. 그 차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 임금의 눈이 커졌다. 민재혁은 창백한 얼굴로 덕보를 봤다. 상감마마, 저 잔은 미친 거지옵니다.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임금이 손을 들었다. 군사들이 멈췄다. 그대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 임금이 덕보에게 물었다. 상감마마, 소인은 사흘 전 이곳에서 영모 모이를 목격했사옵니다. 영모 모이? 그렇습니다. 좌이정 민재혁 대감께서 검은 옷에 자와 만나 마마를 해하려는 계획을 짰사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술렁였다. 민재혁은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황공하옵니다, 상감마마. 저 거지의 헛소리를 어찌 믿으시렵니까? 증거가 있는가? 임금이 덕보에게 물었다. 독약을 가져왔사옵니다. 대감의 저택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허튼 소리를 어떻게 감히 신의 저택에? 민재혁이 소리쳤다. 잠깐. 임금이 다시 손을 들었다. 그리고 손에 든 차 잔을 내려다봤다. 이 차에 정말 독이 들었다는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덕보가 고개를 조아렸다. 임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민재혁을 봤다. 좌이정,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민재혁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상감마마, 신이 어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평생을 마마를 섬겨온 이 몸이. 그렇다면 임금이 차 잔을 민재혁에게 내밀었다. 그대가 마셔보시오. 순간 민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상감마마. 만약 이 차에 독이 없다면 그대가 마셔도 문제 없을 것 아니오? 임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차 잔을 받았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민재혁은 차 잔을 들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차가 잔에서 흘러넘쳤다. 마시지 못하겠소. 임금이 물었다. 민재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차 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민재혁이 울먹였다. 주변의 신하들이 경악했다. 정말이었단 말인가. 좌의정이 역모를. 임금은 민재혁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그대는 짐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였소. 상감마마, 신에게도 사정이. 잡아들여라. 임금의 명령에 군사들이 민재혁을 붙잡았다. 민재혁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다. 임금은 덕보를 받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소인은 덕보라 하옵니다. 덕보. 임금은 잠시 덕보를 바라보았다. 그대는 목숨을 걸고 짐을 구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황송하옵니다, 상감마마. 덕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짐은 그대의 용기를 잊지 않을 것이오.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봤다.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 민재혁과 공모한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했다. 덕보는 꿈만 같았다. 정말 성공한 것이다. 다음 날 궁궐은 발칵 뒤집혔다. 민재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민재혁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 뒤에는 폐위된 왕족의 잔당들이 있었다. 그들은 민재혁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했다. 임금을 제거하고 새 왕을 세우려던 계획이었다. 덕보는 궁궐 한편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내관 하나가 들어왔다. 덕보, 상감마마께서 부르신다. 덕보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다. 근정전에 도착하자 임금이 옥좌에 앉아 있었다. 양옆에 신하들이 즐비했다. 덕보, 앞으로 나오너라. 덕보는 무릎을 꿇었다. 민재혁의 역모가 모두 밝혀졌다. 임금이 말했다. 그 뒤에는 폐위된 왕족 이방원의 후손들이 있었다. 그들은 10년 넘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구나. 덕보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만약 그대가 아니었다면 짐은 그날 밤 죽었을 것이요. 그리고 나라는 혼란에 빠졌을 것이고. 황송하옵니다.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임금이 손짓했다. 내관이 비단 보자기를 가져왔다. 이는 은자 100냥이다. 그리고 임금이 잠시 멈췄다. 그대를 벼슬에 임명하고자 하는데 원하는가? 덕보는 고개를 들었다. 벼슬, 거지인 자신이? 상감마마의 은혜에 감읍하옵니다만. 덕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인은 벼슬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되옵니다. 임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원하는가? 덕보는 잠시 생각했다. 소인과 같은 백성들이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소서. 임금은 덕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대는 참으로 기특한 사람이로구나. 임금이 미소를 지었다. 알겠다. 짐이 백성들을 위한 진을소를 더 늘리겠다. 그리고 그대를 그곳의 관리인으로 임명하겠다. 상감마마,
벼슬은 아니지만 그대가 직접 어려운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요. 덕보는 눈물이 났다. 황송하옵니다. 상감마마. 그는 깊이 고개를 조아렸다. 며칠 후 덕보는 종로에 새로 지어진 진을소 앞에 섰다. 큰 현판이 걸려 있었다. 개민진을소의 민전쉬소. 백성을 은혜롭게 구제하는 곳이라는 뜻이었다. 덕보 형님. 뒤에서 노인이 다가왔다. 그 역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다. 같이 일하자던 약속 지켰네. 덕보가 웃었다. 고맙네, 형님. 이 늙은이도 쓸모가 있구만. 두 사람은 진을소 문을 열었다. 이미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다.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나씩 차례로 들어오십시오. 덕보가 말했다. 한 노파가 들어왔다. 등이 굽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어르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노파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론입니다. 덕보는 쌀 한 마를 퍼서 노파에게 건넸다. 이렇게 많이요? 하루 세 끼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노파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 쌀을 받아가는 사람, 약을 받아가는 사람, 따뜻한 죽을 먹고 가는 사람. 해가 질 무렵 덕보는 진을소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떤가? 첫날 소감이. 노인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좋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덕보가 말했다. 며칠 전만 해도 우리도 저들과 똑같았는데 말이야. 노인이 웃었다. 그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 덕보의 눈이 반짝였다. 그때 한 선비가 다가왔다. 덕보를 도와줬던 그 선비였다. 덕보, 안녕하신가? 아, 나리, 어서 오십시오. 덕보는 반갑게 맞았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네. 선비가 미소 지었다. 나리 덕분입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아니네. 자네 용기 덕분이지. 선비는 진을소를 둘러봤다. 이곳이 많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네. 그러길 바랍니다. 덕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이제는 백성을 구하는구나.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자네는 영웅이네. 비록 세상이 모를지라도. 선비가 덕보의 어깨를 두드렸다. 밤이 되었다. 달이 다시 떠올랐다. 덕보는 진을소 문을 닫으며 하늘을 봤다. 그때 그 밤. 만약 내가 도망쳤더라면.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두려웠지만 옳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노인이 말했다. 그럼 내일도 열심히 해야죠. 덕보가 웃었다. 두 사람은 진을소를 나섰다. 이제 그들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었다. 달빛을 받으며 걷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한 달이 흘렀다. 해민진을소의 소문은 한양 전역에 퍼졌다. 거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다더라. 그 사람이 이제는 우리 같은 백성을 돕고 있다지. 시장 곳곳에서 덕보의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어느 날 진을소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자태가 단정했다. 혹시 덕보 관리인 어른을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덕보입니다. 덕보가 일어섰다. 여인은 덕보를 보더니 깊이 절을 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덕보는 당황해서 여인을 일으켰다. 저는 민재혁의 딸입니다. 덕보는 얼어붙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덕보는 조용히 들었다. 영모를 꾸민 자들이 동생을 납치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여인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충신이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가족과 충성 사이에서 알고 있습니다. 덕보가 조용히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두 밝혀졌습니다. 대감께서도 괴로워하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역적의 가족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요. 그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덕보가 말했다. 죄는 저지른 사람의 것이지 가족의 것이 아닙니다. 여인은 놀란 눈으로 덕보를 봤다.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보가 물었다. 저희에게도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덕보는 잠시 망설였다. 노인이 옆에서 말렸다. 덕보, 그 집안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덕보는 고개를 저었다. 백성은 백성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쌀과 곡식을 내주었다. 고맙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덕보가 말했다. 동생분과 함께 바르게 사십시오. 그것이 대감께서 바라셨던 일일 것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이 알면 욕할 텐데. 상관없습니다. 덕보가 웃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은 감수하겠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소문이 퍼졌다. 덕보가 역적의 가족을 도와줬다더라. 그게 무슨 짓인가? 나라를 배신한 자의 가족을.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느 날 진을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덕보, 나와라. 화난 목소리들이 들렸다. 덕보는 밖으로 나갔다. 10여 명의 백성들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역적의 가족을 도와줬다며.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렇습니다. 덕보가 담담히 대답했다. 미쳤나? 어떻게 그런 짓을? 그들도 백성입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무슨, 역적의 씨는 말려야지. 사람들이 흥분했다. 여러분. 덕보가 목소리를 높였다. 죄는 저지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족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야.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인질이었습니다. 영모를 꾸민 자들에게. 덕보의 말에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다. 민재혁 대감도 가족을 지키려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영모는 영모야. 한 여인이 소리쳤다. 맞습니다. 대감은 그 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덕보가 말했다. 하지만 그 딸과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도 같은 벌을 받아야 합니까? 덕보의 물음에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저는 모든 굶주린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것이 이 진을소의 목적입니다. 덕보는 단호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벌하십시오. 하지만 이 일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덕보의 말이 옳은 것 같소.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벌하는 것은 또 다른 죄가 아니겠소? 노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래. 생각해보니 그 딸은 억울하겠구만. 가족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다지.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다. 마지막 남은 남자가 덕보에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그리고 그도 떠났다. 노인이 다가왔다. 잘했네, 덕보. 떨렸습니다. 사실, 덕보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옳은 일이었어. 그것만은 확실해. 두 사람은 다시 진을소로 들어갔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해민진을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더 많아졌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덕보는 진을소 앞을 쓸고 있었다. 덕보 나리. 한 어린아이가 달려왔다. 응,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부르세요. 궁궐에서 사람이 오셨대요. 덕보는 놀라서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궁궐 내관 한 명이 서 있었다. 덕보 관리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상감마마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입궐하십시오. 덕보는 노인을 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오게. 덕보는 내관을 따라 궁궐로 향했다. 근정전에 도착하니 임금이 기다리고 있었다. 덕보, 오랜만이구나. 황송하옵니다, 상감마마. 요즘 진을소 일이 어떠한가? 많은 백성들이 도움을 받고 있사옵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임금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역적의 가족도 도왔다지. 덕보는 긴장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월권을. 아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다.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아니겠는가. 덕보는 고개를 들었다. 짐이 그대를 부른 이유는 다른 것이다. 임금이 일어섰다. 그대의 진을소가 모범이 되어 전국 각지에 진을소를 더 세우려 한다. 상감마마. 그리고 그대가 그 총책임자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 덕보는 놀랐다. 소인이 그런 중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대만큼 백성의 아픔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임금이 덕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대는 나라를 구했고 이제는 백성을 구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공이 어디 있겠는가? 황송하옵니다. 덕보는 깊이 절을 했다. 궁궐을 나서며 덕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꿈만 같구나.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거지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했다. 두려웠지만 진실을 말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것이 바뀌었다. 진을소로 돌아오니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 전국의 진을소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오호, 대단한데. 노인이 웃었다. 이제 정말 큰일을 하게 됐구만. 두렵기도 합니다. 덕보가 솔직히 말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죠. 우리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지. 바로 그 마음이야. 노인이 덕보의 어깨를 두드렸다. 밤이 되었다. 달이 다시 떠올랐다. 덕보는 혼자 진을소 앞에 서서 달을 바라봤다. 그날 밤 창덕궁 후원에서 본 달. 그 달빛 아래서 목격한 영모. 그때 도망쳤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덕보는 미소를 지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는 듯이.